가족관계와 법이라는 단원에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지금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빠, 엄마, 자식 이런 사람을 서로 가족이라고 하죠. 이런 가족 간에도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혼인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왔네요. 혼인은 결혼을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평생 같이 살 거야 라는 거죠. 이거는 가족을 만드는 행위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보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라는 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요한 조건인 거죠. 형식적으로 필요한 껍데기적인 요소가 있고 실질적 알맹이 요소가 있어요.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라는 게 있어요. 혼인신고는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결혼할 거예요. 결혼 누가 하는지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나라에 내는 거예요. 나라에 내는 이유는 나라에서 어떤 장부를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장부를 관리해요. 가족관계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누가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할아버지고 이모고 이런 게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이유는 그전에는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 새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죠. 너가 너의 남편이야. 너가 너의 부인이야. 그래서 이름을 써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형식적으로 이 혼인신고란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이게 바로 법률혼이 돼요. 혼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나오네요.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어요. 법률혼은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갖춘 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혼인 제도를 말하고요. 법적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법에서 더 보호를 많이 해주겠죠. 두 번째는 사실혼이 있어요. 우린 혼인신고 안 할 건데요. 혼인신고 안 하고도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죠. 그거를 사실혼이라고 해요. 사실상 결혼한 상태라는 거죠. 이 사실혼 상태에서도 보호를 조금 하긴 해줘요. 어쨌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 보호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법률혼보다는 보호받는 범위가 작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또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보면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라는 게 나오네요. 의사의 합치는 서로 생각이 맞았다는 거죠. 너 나랑 결혼할래? 그래, 할래. 이렇게 서로 딱 우리는 같이 결혼한다는 의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다. 서로 같이 결혼해서 살 거다. 그리고 서로 사는 거. 이게 바로 결혼의 성립 요건 중에 실질적 요건이에요.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하는 거. 실질적 요건은 진짜로 같이 사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요소를 또 보면요. 성년자일 것. 미성년자는 결혼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법률행위니까요.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또 근친간이 아닐 것. 우리나라는 근친혼을 허용하지 않죠. 중혼이 아닐 것. 우리나라는 이 사람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랑만 할 수 있어요. 중혼이라는 거는 혼인이 겹쳤다는 뜻이죠. 중복됐다. 실제로는 중혼이 있죠.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혼인의 종류는 아까 봤죠? 법률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 실질적 요건은 둘 다 갖췄지만 형식적 요건, 혼인신고를 한 게 법률혼이에요. 사실혼은 실질적 요건만 갖춘 거. 일상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친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봐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장부에 등록이 안 돼서.
부부간의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상속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빚을 누군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상속이거든요. 이어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는 부부간이 가장 상속이 많이 돼요. 부부간에.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속이 안 된다는 거죠. 장부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누가 부부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너가 상속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인정되려면 이 혼인신고를 통해서 국가에 미리 알려줬어야 되죠. 이 사람의 배우자는 누구다. 남편이랑 부인은 누구다. 그래서 남편이랑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상대방이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상속을 하려면 반드시 그래서 등록을 해놨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혼인의 효과로 넘어가 볼게요. 친족관계의 발생. 이제 법적으로 친인척이 된다는 거예요. 혼인을 하면. 배우자 관계 및 인척 관계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 인척이라는 게 친족의 한 종류거든요. 친족에는 친척과 인척이 있어요. 친척은 나와 피로 뭔가 연결된 사람이죠. 이를테면 엄마를 기준으로 하면 나와 엄마를 기준으로 하면 이모는 내 친척이에요. 나와 어떤 그 피로 연결돼 있죠. 할머니, 외할머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가 같잖아요. 그런데 인척은 결혼을 통해 맺어진 사이예요. 이를테면 나와 내 남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피가 나눠지진 않았어요. 뿌리는 다른데 어쨌든 법적으로 맺어져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법이 맺어준 이 가족을 바로 인척이라고 해요. 결혼을 통한 친척관계.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렇게 인척이 되기 때문에 결국 친족이 된다. 친족이 친척과 인척을 합친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두 번째,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으로 봐주는 성년의제 효과가 발생한다. 원래 미성년자는 그 전 시간에 배웠지만 혼자서 법률행위를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 용돈으로 과자는 사 먹을 수 있어도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산다. 이러면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을 경우라면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면 이제 그런 엄마의 어떤 비싼 물건 살 때 엄마 허락받는 그런 제약을 없애주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비싼 침대도 사고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엄마 나 지금 침대 사는데 좀 와줘. 사장님이랑 통화 좀 해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을 경우에는 성년으로 봐준다.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건 민법상의 효과만 이런 거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감옥에 가는 대신에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약간 단축된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효과는 여전히 유지가 돼요. 이거는 민법에서만 성년의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부부가 낳은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한다. 법률상 부부가 낳은 자식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다 지금 법률혼의 효과예요. 이 위에 세 개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가 애를 낳았으면 얘가 사실은 장부에 등록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등록을 하려면 인지, 내 자식이 맞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거든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 다음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 발생. 정조란 건 서로 상대방에게 충실한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동거는 같이 사는 거. 협조는 서로 도와주는 거. 부양은 만약에 서로 상대방이 굶어 죽을 상태가 되면 보살펴줘야 되는 거. 이런 걸 부양이라고 하죠. 서로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혼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부부 별산제. 이것도 사실혼과 법률혼이 똑같아요.
부부의 각자의 재산은 서로 별개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우리 아빠한테 집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내 명의로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산제라는 거의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서로 일을 해가지고 서로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럼 이거는 나랑 신랑이랑 같이 산 거죠.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산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된다. 일상가사라는 건 보통의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 하는 일반적인 가정일에 관련된 업무를 말해요. 이를테면 내가 슈퍼 가서 두부를 사는데 외상으로 1,000원 외상으로 샀어요. 그런데 내가 1,000원 내가 외상으로 샀어도 슈퍼 주인은 우리 남편한테도 저기 부인이 두부 사갔는데 돈 안 내고 갔어요. 돈 내세요.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혼과 법률혼에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위 세 개는 법률혼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